네, 글로벌 증시가 힘들었던 1분기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오늘 4월 1일 2분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오늘도 연결고리에서 미국 증시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과장님과 두 가지 내용 좀 볼 텐데요. 첫 번째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3월 15일 반등 시작 후 첫 이틀 연속으로 하락했다. 장후반에 낙폭을 확대했던 이제 증시, 미국 증시의 흐름에 대해서 지금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잡아주셨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전해 주시죠. 네, 이 타이틀처럼 이 3월 15일 반등 이후에 첫 이틀 연속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만,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닥 우려할 부분은 아주 크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슈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 인플레이션하고 유가에 대한 부분이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둘 다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장 후반에 낙폭이 확대된 부분은 분기말 리밸런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관련돼서는 2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 수치 자체가 상당히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많은 이제 우려를 자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소비 지출에 대한 여력이 줄어들게 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줄어드는 흐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는 미국의 소비자들이 앞으로 몇 달간 식비, 에너지 가격, 주거비와 같은 비재량 품목의 가격 급등으로 인해 예산이 압박을 받고 구매를 줄일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사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라는 이런 고리를 생각을 해볼 수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수치가 발표가 된 것은 장 전에 발표가 됐던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나중에 이 막판에 하락폭이 확대됐다는 점은 이런 부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두 번째로 이제 이슈로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유가였습니다. 어제 유가에 대한 부분이 7%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요즘 원자재 가격과 증시가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역시나 오늘 이것 역시 미치는 영향력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가가 7% 하락이 나온 이유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먼저 오펙 플러스가 이제 5월 정례회의를 하게 되면서 이 발표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43만 2천만 배럴의 원유를 증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존의 40만 배럴하고 유사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는 크게 미치는 영향은 없었었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유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향후 6개월간 하루 100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6개월간 최대 1억 8천만 배럴의 이 비축유가 방출된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출 관련돼서 직관적인 영향을 언급하기 어렵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10에서 35% 정도는 하락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를 달았었고요. 다만 이제 월가에서는 비축유 방출이 올해 원유 시장의 균형을 놓고 수요 파괴 규모를 줄일 수 있기는 하겠지만 구조적인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주 같은 경우에도 하루 200만 배럴 가량의 러시아산 원유가 시장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하루 100만 배럴의 비축유 방출로는 하락세를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하지만 이제 어제 유가 자체는 이러한 비축유 결정에 있어서 한 7% 이제 이 조정이 나오게 됐고요. 1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생각보다 크지는 않았었고요. 정유 관련된 업체들도 사실상 그렇게 크게 하락이 안 나왔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판 이제
막판에 3대 지수가 하락폭이 확대가 된 것은 결국은 분기말 수익률을 확정을 하기 위해서 매도 물량이 많은 부분 출회가 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이 지수의 상승폭 자체가 컸었기 때문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단기 차익 물량에 대한 매도의 압력도 높아졌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이제 섹터를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반도체 섹터가 조금 하락폭이 커졌던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PC 수요에 대한 둔화가 우려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폭의 하락폭을 기록을 했던 것은 AMD가 이제 큰 폭의 하락폭을 기록을 했는데 한 8% 정도의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바클레이즈에서는 2023년도에 반도체 사이클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대두가 되게 되면서 강력한 성장세를 반복하기 어려울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서버 및 클라이언트 이제 시장에서는 점유율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PC하고 비디오 게임 등에서는 엔드마켓에서 수요가 일정 기간 저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면서 AMD에 대한 이런 전망을 다소 약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돼서 이제 PC 수요에 대한 둔화 때문에 AMD라든지 아니면 인텔 그리고 HP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보다 더 낙폭이 커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유가라든지 좀 기술적인 하락까지 겹치게 되면서 악재가 있긴 했지만 큰 그림에서는 좀 걱정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해 주셨고, 또 반도체 사이클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의문점이 슬슬 나오고 있는 AMD 종목의 급락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 속에서 국내 증시로 연결을 해본다면 어떤 종목들을 보는 게 좋을까요, 과장님? 일단 종목들도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먼저 시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국내 시장이 요즘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둘 다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긍정적인 부분은 야간 선물이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시작 자체가 그렇게 크게 빠져서 시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중국에서 이제 바이두가 상장 폐지 목록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서 중국 ADR 이제 종목들이 큰 폭의 낙폭을 기록을 하게 됐는데요. 그 말인즉슨 결국은 홍콩 증시가 오늘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결국 움직임은 생각보다 시작 자체는 크게 이제 하락을 해서 시작을 안 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10시 반으로 가게 되면서 이 하락폭이 조금 조정폭은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수에 대한 부분이 약화가 되게 되면 결국은 섹터라든지 종목에 대한 중심으로 움직임이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부분인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건자재라든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한동안 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시간의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많게는 8%에서 낮게는 한 2, 3% 정도의 시간의 상승이 나왔다는 점도 이런 부분에서 일맥상통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장 시간의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은 한신기계였었고요. 그리고 제가 원전에서 괜찮게 생각하고 있는 종목은 일진파워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은 오늘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로서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로봇 관련돼서는 에브리봇 말씀을 드리고요. 건자재 관련돼서는 금강공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전체하고 좀 다행스러운 건 좀 디커플링, 미국이랑 좀 될 수 있다. 이런 거 좀 디커플링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원전, 건자재, 로봇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연결고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 연결고리는요, 이제 코로나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질병통제예방센터, 미국 쪽에서 이 크루즈선과 관련된 여행 위험 경보를 전면적으로 해제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런 여객선 관련된 종목들한테는 강한 호재가 됐었는데요.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섹터 중에서도 강했던 섹터가 크루즈 섹터였습니다. 그래서 이 크루즈 관련돼서 이슈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이 30일 날 CNN 보도를 보게 되면은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이 크루즈 여행에 대한 위험 경보를 해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객들은 크루즈선을 여행 수단으로 선택을 하게 될 때 스스로의 위험성 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도가 나왔었고요. 지난해 12월 30일 날 이 CDC는 크루즈선에 대해서 여행 경보를 가장 높은 4단계를 발효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계속적으로 단계는 조정을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웨스트파고에서 이 카니발 그리고 로열 캐리비안 그리고 노르웨이 이 크루즈 관련돼서 이 크루즈 선사에 대해서 분석을 개시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이 크루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주식 중에서 몇 안 되는 회복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종목 관련돼서 한 종목 같은 경우에 비중 축소를 제시를 했고요. 나머지 두 종목 같은 경우에 매수를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먼저 카니발 같은 경우가 이제 비중 축소가 나왔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니발 사실 크루즈 관련돼서는 대장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 축소가 나왔던 원인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가 되게 되면서 회사의 국제적인 입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가격 결정력도 상당 부분 이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이제 비중 축소로 제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카니발 측에서 나온 보도 내용이 있는데, 2022년도 회사 크루즈 운항의 3.8%에 달하는 러시아 운항을 전면 중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른 지역의 기항지로 대체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 카니발이 이 러시아 관련돼서 운항에 대한 부분이 일부 노선이 노출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반대로 이제 나머지 두 업체 관련돼서는 이제 매수의 의견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먼저 로열 캐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업계의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 가격 결정력 역시나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대적으로 높은 북미의 이 시장 비중을 가지고 있고 고유가에 대한 위험 회피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언급이 나왔었고요. 노르웨이 이제 크루즈 같은 경우에도 이 프리미엄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신규 선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세 업체 중에서 두 개의 업체에 관련돼서 조금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카니발 관련돼서는 다소 보수적인 이제 입장을 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국내에는 이제 크루즈 관련된 그런 직접적인 기업들이 없어가지고요. 여행주 봐야 됩니까? 항공주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여행주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크루즈 관련돼서도 여행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 늘어나게 되면은 그 외에도 다른 여행도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돼서는 대표적인 종목이 요즘은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투어라든지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업계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러한 이제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이제 업계가 좋아지게 됐을 때 큰 폭의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유상 증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은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행주로 엮어주셨습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한타증권 송태영 과장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월 1일 연결고리였습니다.